요 며칠 사이에 가장 눈에 띄는 네. 기사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중동 방문인 것 네.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랑 만나고 뭐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기사를 준비했는데 일단 그 네네. 기사를 잠깐 보고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게 가장 이제 말이 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진핑 걸프 정상들의 석유 가스 교역 위안화로 결제하겠다. 이게 달러에 대한 도전 아니냐라는 그쵸.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시진핑 방문 중국과 협력 강화 아랍 의지 반영했다. 분위기는 많이 좋았던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룸버그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에 더 많은 원유 거래를 약속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고요. 아마 사우디 수출의 20% 넘게가 네. 가장 많은 게 중국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 시진핑 주석이 약간 도발을 한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이게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무슨 별 반응은 없는 네. 것 같긴 한데 뭐 내년, 내후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원유에 대한 위안화 거래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 추진은 해왔던 해왔던 거죠. 거고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뚜렷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긴 했지만 좀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3년에서 5년을 천천히 추진하자라는 쪽이거든요. 내일 당장 거래를 확 늘리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옴시티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뭐 방위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협조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이제 위안화 거래를 좀 늘리도록 해줘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네. 위안화 거래가 확 터질 것 같다라는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될 거라서 당장 단기간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변수는 아니다. 다만 굉장히 위협적인 뉴스는 맞다. 특히 17개 중동 지역의 정상들이 시진핑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에도 좀 보여준 거고. 그래서 G20 정상회의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갑작스럽게 뭔가 변화를 그 방향성 자체를 확 바꾸는 거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사우디 입장에서도 미국을 조금은 견제하려는 아니면 미국과 조금 갈등 양상을 조금은 키우려는 그런 와중에 중국을 서로 이용하는 외교 시장에서 그런 제스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 위험 요인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당장 또는 내년 전망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건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것 같긴 그쵸. 해요. 조금이라도 위안화로 거래가 된다. 몇 년 후에. 그러면 미국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을까, 대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은 G20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분위기 좋게 끝나긴 했지만 저런 하나하나의 빌미들이 시장에서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내용이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나라들은 다 망했다. 네.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경제적 타격이든 군사적 타격이든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한 듯한데 근데 사우디한테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이 사우디 원유의 의존도가 5%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사우디의 군사력의 75%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우디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게 10조 달러 이상이라는 얘기를 네. 하다. 엄청나군요. 네. 네. 그래서 섣부르게 대응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응했던 것처럼 특히 바이든 대통령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같았으면 뭔가 액션이 바로 취해졌을 텐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 스크럽을 짠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압박하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이 취해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공은 미국 쪽으로 넘어간 게 맞는데
지금 미국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경제도 좀 불안정하고 다행히 지금 중간 선거도 이제 끝났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승리하는 걸로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내년에 뭔가 액션이 취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고 트래킹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리스크 요인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 리스크가 증시나 경제에 어느 정도 파장을 줄지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저는 내년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 경제가 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도 지금 50 밑으로 내려갔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좀 둔화 속도가 좀 빨라지는 상황에서 여기서 전선을 넓힌다? 중국과 사우디와 전선을 넓힌다? 그런 선택을 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2024년까지는 본격적인 액션이 취해지기보다는 좀 갈등 구조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중동 방문과 관련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갔는데 그러면 이게 뭐 이제 지금 올해는 다 지나갔으니까 네. 내년 유가 전망이나 이런 데 좀 영향을 미칠까요? 뭐 별 움직임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본다 하더라도 진짜로 이게 엄청난 이슈였다면 유가, 달러, 위안화 엄청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단기 임팩트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한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적응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한 금융시장의 적응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은 임팩트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금융시장이 파급력을 주기까지는 좀 임계치를 넘어서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너무나도 이 이슈가 너무 확대 재생산된다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크게 보기에는 시간은 필요한 요인인데,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위험 요인으로 점점 커져 나올 수 있는 이슈는 맞는데, 이거를 당장 내년 전망에 녹이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 가능성은 열어놓되 전망이 지금 당장 반영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